날씨가 이제 여름이라 엄청 덥습니다. 점점 더워지죠. 네네. 뭐 근데 옷을 막 이렇게 아, 따뜻하니만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이게 오늘 또 격식을 차려야 될 자리에 아, 가야 돼서. 그래요? 저도 이거 별로 저번에도 한번 이랬었죠. 네네네. 저번 방송에도 똑같은 옷을 너무 네네. 똑같은 옷만 입나요? 근데 뭐 어때요 뭐 예, 옷이 예. 뭐. 하여튼 격식을 차려야 될 장소로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뭐 하나 반팔이 좋은데 저는. 아, 더운데. 그쵸. 예. 아, 이제 앞으로 편하게 예, 편하게 예. 입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입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바지가 편하니까. 아우, 제일 부럽습니다. 네, 부동산 성공 프로젝트 큰 돈 가지지 않은 사람, 예. 큰 돈 가지지 않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방송입니다. 네. 한 개도 신박하지 않을 수 있죠. 첫 방송에서 우리 이야기만 했고 두 번째 방송 이제 오늘은 그럼 부동산에 돈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의 종목들. 예. 부동산의 종목들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종목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열거를 하면은 네. 저도 몰라요. 너무 아, 그래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는 결국은 예. 부동산 아파트를 사서 팔고 예, 예. 거기서 차익을 생기고 건물을 뭐 원룸을 져서 임대해서 임대 소득을 받는 것 노후에 예. 뭐 이 정도? 그렇죠. 부동산? 보통 그렇게들 아시죠? 저도 그 정도. 예. 근데 그렇게만 아는 거는 전체 부동산의 극히 일부만 아시는 거고요. 아, 그래요? 극히 일부죠. 공장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셨나요? 공장? 예. 공장은 우리 동네 아니잖아 사실은. 예. 근데 공장 하시는 분들은 공장만 하세요. 아, 땅을 그러니까 임야를 매입해서 토목해서 다 밀고 공장 부지로 바꿔서 매각을 하는 거죠. 공장 부지. 공장 지을 사람들 땅 필요할 테니까. 뭐 그런 아니 분도 그거는 계시고. 산업단지 땅이 남아도는데 지금. 그러니까 산업단지 있지만은 산업단지가 전부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외곽에도 보통 그분들은 평당가로 얘기했을 때 한 100만 원 미만대 땅을 찾으세요. 그래야 토목하고 타산이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일반인들은 공장도 거래하는 거예요. 이러죠. 그렇죠. 공장을 사서 임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공장만 전문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다양합니다. 무궁무진하다기보다는 다양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뭐 이게 어떻게 정리해 드릴까 고민해봤다가 생각한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원룸, 다가구, 뭐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그러니까 주거형 건물. 그렇죠. 주거를 중심으로 한 주거형 부동산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비주거형 부동산이 있겠죠. 근데 주거형은 워낙 저희가 주거는 사람이 사는 게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쵸. 가장 중요하니까 주거는 좀 약간 다음에 다시 사실 그거 가지고 돈 벌면 나쁜 거 같아 나는. 그렇긴 한데 또 현실에 또 벌기도 하잖아요. 아니 뭐 네. 현실은 버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하면 어쨌든 긴 네, 말이야. 하여튼 주거형 부동산이 크게 한 덩어리가 있고 네네. 비주거형 부동산으로 또 한 덩어리가 있어요. 네. 근데 비주거형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땅, 토지. 아 토지, 네. 토지 거래. 토지도 우리 흔히 부동산 투자하면 땅 투기, 땅부터 생각하죠. 땅 토지부터. 투기. 예. 네. 토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시설, 상가, 상가. 예. 공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공장. 심지어 광산까지도 들어가는데 이건 완전히 산업이니까 좀 약간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우리가 어렵고, 접근하기 좀 예. 어려운 얘기고. 보통 흔히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거는 토지, 상업용 시설, 그다음에 근린시설이라고 그러죠. 업무시설,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이라고 들어가요. 사무실이에요. 그쵸. 어차피 예, 오피스텔이니까. 그 정도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는 품목이죠. 상가 분양 많이들 받지 않으시나요? 그쵸. 상가 예. 많이 하죠. 그래서 근데 보면은 근데 상가 분양은 지금 상가 얘기 나와서 그런데 상가 분양은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아요? 상가 분양은 뭐 아니면 도예요. 잘 될 경우에는 권리금이 붙고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붙죠. 우리 명동 그러면은 뭐 돌멩이를 갖다 놓고 팔아도 팔린대잖아요. 그 돌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군가는 가치를 느껴서 돈을 주고 살 거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잡석인데, 돌멩인데. 그만큼 사람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중에는 그걸 좋게 보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입지라는 부분을 설명을 할 텐데, 상가는 그래요. 근데 반대로 잘 될 줄 알고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상권이 형성이 안 됐어요. 주택하고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가 투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주택은 그게 뭐라고 그럴까, 큰 대박, 물론 아파트 대박 나는 경우가 많지만은 쪽박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 원룸을 하나 예를 들게요. 원룸 우리가 월세를 100만 원 받았었는데 주변에 원룸이 막 생겨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생기고 막 경쟁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방이 안 나가요.
그럼 100만 원 받던 거 극단적으로 10만 원 받으면은 누군가는 들어와요. 아, 10만 원인데 안 나가겠어요? 그쵸. 근데 상가는 100만 원 받던 월세를 내가 10만 원 받을 테니까 와서 장사하라고 한 분들 그곳에 상권이 형성이 안 되면 누가 와서 장사를 하겠냐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임대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어느 위치에서 장사를 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는 월세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다른 지역은 월세가 10만 원이에요. 그럼 저는 10만 원짜리 들어가야 될까요? 장사가 잘 되는 100만 원짜리 가야지. 아니 1,000만 원 지금. 1,000만 원. 네. 장사가 잘 되면 1,000만 원짜리도 가야지. 당연하죠. 장사가 잘 되면은 1,000만 원 아니라 1억을 주더라도 난 1억 주고 그 이상 몇 억을 벌 수 있다면은 그게 싼 거예요. 근데 10만 원 월세는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내 인건비면 마이너스예요. 그건 10만 원이 엄청 비싼 돈이에요, 그건. 그쵸. 안 그냥 들어가야 될 버리는 때 돈인데. 들어가니까. 그만큼 상권을 한번 무너지면은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회복이 안 돼요. 요즘에 그 젠트리피케이션, 예. 뭐 가로수길이니 뭐 경리단길이니 뭐 요즘에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어쨌든 상권에 대한 부분들 아주 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부동산의 종류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흔히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으로 나누고 비주거용 중에 토지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이라든가 뭐 63빌딩 같은 거 업무시설이잖아요. 사무실이잖아요. 예, 예. 뭐 저 광화문에도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예, 그 거래하고 싶죠.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부동산의 종류고요. 아마 저희가 부동산 프로젝트, 성공 프로젝트에서 주로 다루게 될 거는 그렇게 큰 뭐 몇천억씩 하는 거 못할 것 같고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본 적도 아니 없고. 1억짜리 가지신 분이 한 5천 명 모이면 가능하죠. 그러면 그러면 가능하죠. 가능해요. 우리 이제 우리가 결국 하자는 건 뭐냐면 모이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네요. 1,000만 원짜리 모인 사람들이 100명 모여서 10억짜리 하면 10억짜리 계약금을 걸고 나머지를 파이낸싱 받아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 답은 답이었는데 이게 왜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이 유튜브 보시는 우리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요? 시청자분들도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동업했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고 같이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지분으로 뭐 해가지고 같이 들어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손해봤다는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죠. 사고 난 것만 알렸다 보니까 사고 난 케이스만 보고 지레 이제 겁을 많이 내시는데 저부터도 첫 시작이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금이 없으니까 혼자 못 하잖아요. 혼자 못 하는데 정말 남주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분명히 저거 해서 건물 지으면 남을 텐데. 남을 텐데. 결국 뭐 제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 친구도 잘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고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어떻게 연결해내냐,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가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 전문가를 끼고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 해. 전문가를 끼고 전문가들에게 일 시키고. 그래서 그 보면 우리 이제 얼마 전에 감옥 갔다가 보석으로 나오신 대통령 있잖아요. 예, 그분도 뭐 집사가 있고 뭐 있고 다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려고 그래. 우리가 하려고 그러고 공부하고 막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대대요, 부동산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가서 몸이 녹아들어야 그 땅을 아는 거예요. 5초 만에 할 수 있는. 근데 내가 여러분 강진이 괜찮대. 전라도 강진. 강진이 괜찮대. 가가지고 땅 사라고 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허허벌판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강남에 와서 강남에 좋대 여기 땅 사라고 그래. 사기당할까 봐 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동네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 지역 전문가,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14억인가 얼마를 그 로또 맞은 사람이 망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그 사람은 주변에 전문가가 없었던 거야. 그 사람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14억 정도 종잣돈이면은 할 거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할 거를 많았는데 내가 지금껏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전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소개해 줄 사람도 없고. 왜냐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우스운 얘기지만 여기 앞에 우리 요 앞에가 테헤란로 아닙니까? 테헤란로에 그
가방 들고 다니는 50대들이 있어요. 왜 가방을 들고 다니시죠? 그분들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요, 그 안에 몇백억짜리 프로젝트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차피 태어난 것 자체가 업무 중심이니까. 예. 여기 또 부동산 세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이거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양재 꽃시장 개발 서류 아직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거든요. 못 보셨습니까, 그거? 저는 못 봤어요. 3명 양재 꽃시장 개발 프로젝트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20년 전부터 돌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는 거야. 그래서 투자하면 된다 그러고 또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도 돈 가지고 잘해보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흥청망청 쓰고 싶었겠어요? 1억은 여기 쓰고 1억은 저기 쓰고 이렇게 투자하고 땅도 사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거든. 저도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면은 어느 사람과 어떠한 인연이 돼서 연관이 됐고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내가 잘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럼요. 서로 간에 다 만나야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똑같은 건축을 해요. 똑같은 건축에서 어떤 건물은 제 시간에 딱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가 하면 어떤 건물은 그 옆에 땅인데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왜? 중간에 뭐 얼핏 설키고 막 이랬겠죠. 뭐 공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건축하시는 시행사 네. 대부분 이제 조그만 소규모니까 주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분명히 공사 대금을 내려줬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원청 하청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계 가다가 중간에 없어져 버려요. 자재사라고 돈을 줬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양반 연락이 안 돼. 그리고 그 밑에서 일했던 분들은 으쌰으쌰 하고 있고 일을 안 해요. 얼굴 상태가 완전히 안 좋고. 갔더니만 돈이 안 나와. 무슨 소리냐, 내가 돈 다 줬는데.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사업 성패가 달라져요. 물론 뭐 모든 인간 세상이 다 그렇겠지만 뭐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이 그럼요. 잘 만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너는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해본들 안 믿잖아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해본 거, 그러니까 망한 거 말고, 망한 건 이미 망한 거니까 망한 거 말고 이미 해서 잘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거 하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P 지역에 네. 해봤던 그곳과 똑같은 지역과 이렇게 될 만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것. 아니면 지금 빠지는 곳이 있고. 분명히 그건 그 동네는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될 만한 곳에 짓는 거야. 아니면 될 만한 곳에 땅을 사는 거예요. 될 만한 곳에 건물을 임차를 하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가지고 하자는 거고, 또 이거는 한참 후에 내가 또 오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김 부장님하고 얼마 전에 했던 프로젝트가 예.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도 쳐서 와서 딱 풀어가지고 확 끝내버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프로젝트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지금 나는 제가 제일 욕심이 나는 게 그거예요. 감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지금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방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의 예를 들면은 분양을 8천만 원, 7,900, 8천만 원에 분양을 했던 오피스텔, 도시생활 아파트예요. 네네. 소형 아파트. 네. 근데 그 대출도 4,700만 원 있는 건데 그게 경매 시장에 나와서 정상적인 가격이면 일반 매매가 됐겠죠. 근데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세 번 유찰해가지고 3,15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거전에 예, 대출보다도 그거는 작은데? 사실 저도 들어갔어요. 저는 계산에 한번 했는데 네.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머니께서 낙찰 받아서 가져가셨어요. 금액을 좀 높게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본인은 그 금액 쓰고 남겠다고 생각해서 했을 테니까 그쵸. 그분은 투자를 잘하신 거고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거고 더 싸게 해서 잡을 수도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아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싸게 사는 게 일단 관건이에요. 근데 싸게 사는 물건이 나한테 온다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누군가 다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나잖아요. 그 옛날에 경매에 보면 경매도 이렇게 그 낙찰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낙찰률 뭐 2,000%, 3,000% 막 뭐 몇천 프로 되는 게 있어요. 강원도 어디 감자밭인가 그 땅이 되게 쬐끄만한 땅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낙찰된 거예요. 봤더니 거기가 풍수가 좋대. 그걸 어떻게 아는지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땅이 그러니까 평가액이 뭐 300만 원이야.
그래 나는 뭐 비싸게 한 400만 원 정도 주면 이 땅이 좋다니까 한번 사고 수천만 원을 팔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좋아서 보이는 땅은 그 사람 남들도 다 좋아 보여. 그래서 내가 야 이 땅 진짜 기가 막힌데 이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왜냐하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부동산 아까 종류도 말씀드렸겠는데 공장 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되니까 공장만 취급하세요. 예. 조그만 건 눈에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면은 보통 30억, 50억 집어넣고 60억, 70억, 80억에 해서 수익 내시는 분들이거든요. 뭐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은 할 거고 그렇죠. 또 건축하시는 분들은 건축만 하세요. 또 짜잘한 거 그거 해서 뭐 하냐 그럴 거고 도시형은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4,300이든 4,500이든 잡으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벌써 한 3천 이상 적게 해두고 사신 거잖아요. 수익은 비슷할 텐데 수익이 비슷한 게 아니라 훨씬 크죠. 그렇죠. 매입 단가 자체가 낮으니까. 사실 그런 걸 잡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쭉 해보면은 그런 물건들이 간혹 나오더라는 거죠. 예, 세상이 그렇게 딱딱딱 떨어지지만 않고 가끔은 엉뚱한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 행운이 과연 나한테 올지 그거는 이제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뭐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보니까. 결국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는 못하는 일이야. 혼자는 우리가 5천만 원 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혼자는 절대 못하는 일이고 이 5천만 원 가진 사람들이 100명 모여서 50억이 되고 3천만 원 가진 사람이 100명 모여서 뭐 30억이 되면 이 30억을 가지고 뭐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저는 제일 욕심나는 땅이 뭔지 아세요? 그 조현민이라고 있어. 혹시 아십니까? 누구죠? 대한항공 조현민. 조현민. 아, 예, 예. 유명하잖아요, 그 양반. 유명하죠. 그 양반이 호텔 지려고 했던 땅이 있어.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경복궁 바로 옆에 10,000평짜리 땅이 있어요. 청와대 옆인데. 청와대 옆에. 나는 그게 원래 저기 삼성생명 땅이었거든요. 그걸 2,500억에 거기서 걔네가 샀어. 그 대한항공이 샀어요. 한진이. 들어본 것 같은데 좀 신문에 나지 않았나요, 그거? 얼마 전에 저기가 한번 했죠. 저기 예. 그 박 시장이 예, 그 활용 방안에 예, 대한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한번 한 적 것 있죠. 같은데. 예. 그게 지금 매물로 나왔어요. 5천억에 나왔답니다. 그 땅값이 거기가 엄청 어마어마하잖아요. 5천억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있다가 2,600억에 사서 5천억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대지를 팔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세금이 있겠지만 다 떠나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지. 나는 그게 제일 요즘 욕심이 나더라고. 근데 그거는 1억 가진 사람들이 5,000명 모이면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약간 좀 허황된 얘기긴 한데 그 말씀 드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저희가. 근데 자본주의가 100번 바뀌어서 이제 그나마 이제 배려하는 자본주의로 지금 바뀌어가는 거죠. 복지라는 게 그런 취지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자본이 주인이잖아요. 돈이 주인이라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현금 아니면 어떤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자금이 축적되면은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본인의 자본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데 그쵸. 화폐로 표시된 거는 불안한 거예요. 어느 순간 화폐가 바뀔 수도 있고 정권이 그쵸. 바뀔 수도 있고 뭐 세상을 모르니까 그분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이에요.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지고 밟아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화폐로 표시됐던 그 경제적 가치를 만져볼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그 물건으로 바꿔서 보유를 하는 거죠. 그래 갖고 보기도 편하고 그렇죠. 나중에 내 자손이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내 자손도 내가 누리는 거를 계속 누리고 싶어 하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서 계속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상 표현이 그런데 우리 저는 이제 공업지대에 주로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어떤 얘기 하시냐면은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임야를 사서 밀어서 공장을 졌어요. 근데 제조업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한국이. 그렇죠. 안 돼서 어렵죠. 망했어요. 망해서 파는데 땅값이 올랐어요. 네? 땅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정리하고도 남았고 또 공장을 하려고 했더니 또 제조업이 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너졌단 말이죠. 근데 땅값이 올랐어요. 제가 그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기업 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공장은 그냥 내가 유지하는 것 정도 하고 사실은 뒤에 배경은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 공장 재단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가치가 올라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금강재화가 이게 그 신발 가게가 아니고 그걸 하니까요. 그 부동산 근데 기업이라니까요. 큰 데서 그렇다지만은 조그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재테크 뭐 부동산에서 재테크한다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잡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잖아요. 세금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9억까지는 세금이 안 내잖아요. 9억 넘는 것도 다 내는 게 아니라 안분계산해요. 뭐 내가 9억 넘는 거야 몇 퍼센트인데 퍼센트 따져서 안분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개인들이 조그맣게 할 수 있다는 건 주택부터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부동산의 종류인데 주택 쪽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가장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 주택에서 시작해서 넓혀가면서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가격이 올라서 어느 순간 보면은 나중에 봤더니 내가 퇴직금 벌어놓은 것보다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의한 그 수익이 훨씬 크더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부동산은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수익률로 따졌을 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은행에 저축해놓고 하면은 1점 몇 프로, 뭐 2% 거의 금리가 없어요. 많으면 2점 몇 프로죠? 예. 요즘에? 주식해서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봤더니 뭐 몇 프로 올랐다, 10% 올랐다. 지금 다 마이너스예요. 뭐 20% 올랐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수익 같아요. 근데 부동산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2배가 올랐어요. 100만 원짜리가 2천만 원 되고 5천만 원이 됐어요. 별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못 샀다, 투자 잘못했다고 그래요. 수익률로 따지면 300%, 400%인데 별로 안 올랐다고 느껴요. 부동산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사면은 그러니까 가치가 너무 커지는군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요. 이게 왜냐면 자본주의에서는 이렇게 뭐 부동산이 불로소득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좀 그렇긴 해요. 근로의욕을 확 떨어뜨리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도 좀 확 꺾이는데 근데 현실은 또 그렇게 또 흘러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가치를 이만큼 올려가지고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서 요만한 것들을 발견하는 거지.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저평가된 그 가치, 주식들을 찾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진 것들을 찾아내서 이만큼 올려가지고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은 경매를 하는데 아주 그 후미진 곳에 작은 집들을 사요. 맞아요. 싸게 사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리모델링을 잘해요. 싹 바꾸죠. 싹 바꾸면 임대소득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팔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임대소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1년을 따지면 충분히 이득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평가된 것들 내지는 아주 어려운 것들, 예를 들면 맹지를 길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을 설득하는 게 관건인데, 엄청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그걸 또 전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속칭 이제 길 작업, 도로 작업 그러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저쪽에 그 양평에서 홍천 넘어가는 그쪽에 땅을 하나 10,000평짜리인데요. 앞에 집 지을 땅이 400평, 뒤에가 나머지가 다 산이에요. 10,000평짜리. 근데 여기 이게 국어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여기다가 주택 허가를 내놓은 거야. 근데 그게 경매에 나온 거죠. 허가로 나와 있는 거를. 근데 어떻게 허가를 냈냐 봤더니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는데 국어 점용 허가를 낸 거야. 국어 점유, 이거 국어 점유하면 돈 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다리가 2.5m인가 다리를 냈어. 근데 길이 폭이 넓지도 않아. 그러니까 길이가 한 5m? 5m짜리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살아있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한 거죠. 제가 좀 약간 좀 구현하자면은 이 국어라는 거는 또 모르시는 분들 국어가 뭐야? 뭔 이게 물 조그맣게 흐르는 거. 또랑. 예. 네, 또랑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 같은 거죠. 하천. 예. 하천은 국가 거잖아요. 우리나라 거 아니거든요. 국가 거니까 국가 거를 우리가 대신 빌려 쓰는 거예요. 대신에 임대료를 내고. 그렇지. 그러면서 내놓으면 이 가치가 100원에서 1,000원이 되는 거지.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어마무지한 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아까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럼 좀 약간 그렇죠. 돈을 많이 벌 수 근데 있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심하게 얘기해서는 뭐 사회 악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보실 것도 아닌 게 그렇다고 부동산을 뭐 전혀 모르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 이왕이면은 좋은 거 사서 가격 올라주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그런 것처럼 부동산을 뭐 좋다 나쁘다 뭐 이거는 부동산에서 돈을 벌면 나쁜 놈이고 다른 거에서 돈 벌면 뭐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쵸.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부동산도 분명히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시면 되는데 다만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금 내시면 되네. 그러니까 탈세하면 안 되고 네. 탈세하면 안 되고 절세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절세하는 것으로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 내가 적은 돈 2천만 원 가지고 소득을 낼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아주 그 경매에 나온 이런 물건을 찾는 그래서 찾으러 가는데 사실 찾기 힘들어요. 수수료 막 몇백만 원씩 내야 되고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만나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면 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그 재밌는 것들을 내가 몇 개 보니까 아 이거 모아서 해보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도 좋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하여튼 부동산 너무 재밌는 거 있어. 네. 그거 진짜. 부동산이 정말 다양해요. 네, 네. 정말 다양하고 종류도 너무 다양하게 많은데 처음 시작은 좀 가볍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상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가는 상권이 무너지면은 정말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또 반대로 상권이 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상권이 되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생겨요. 그거를 뭐 본인의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그건 운만에 맡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정세를 읽는 것도 필요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스타트는 좀 조그맣게 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요. 주거용부터 시작하는 게 처음 접근을 하시기는 제일 편해요. 가장 일상적으로 접해왔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다 주무시잖아요. 내 거든 남의 거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부동산은 저희들하고는 뭐 뗄 수가 없어요.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한번 이제 오프에서 만나고 뭐 콘서트 내지는 저는 이제 뭐 로드쇼 아니면 머니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매일경제나 이런 데 하거든요. 근데 그 별거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매일경제에서 하는 머니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몇 개 도시에서 하잖아요. 네. 그 제가 기획했던 사람이에요. 모르셨죠? 그 제가 기획하고 제가 다 섭외해가지고 딱 넘겨줘. 제가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인원들 다 챙겨가지고 강사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참 반바지 반바지 입으시고 입고. 편하게 입으셔서 저분은 정체성이 뭘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캐면 캘수록 재밌으시네요. 아니 진짜 내가 그거 했던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모이면 정말 괜찮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냥 던져주는 막 잡지식 말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농담하는 거 농담 따먹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괜찮은 프로젝트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개 까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대박을 나겠다. 그거는 제가 보장을 못 하겠어요. 다만 내 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고 너무 겸손하셔. 네. 너무 겸손하셔. 기본적인 게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내 걸 지키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지 내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다음 주부터는요. 한 개 한번 까보겠습니다. 기대되시겠죠? 뭐 요즘에 이거 좋아요 구독 뭐 이거 하던가. 예. 좋아요 구독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부동산 성공 프로젝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